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과 내일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도내 43개 투표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 투표율은 지난 대선이나 지방선거보다도 높았다고 하는데요. 내일까지 이어질 사전투표 결과가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제주시 연동 사전투표소엔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근무 시간에 잠깐 시간을 낸 직장인과 군인 의견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해 투표소 입구까지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어디 뭐 점심 먹으려나 가자면은 가야 되니까 부모는 미리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일찍 왔어요. 와보니까 어떠세요? 글쎄 생각보다 사람이 많은데. 꽤 오래 기다리셨죠? 이주하기 전부터 계속 여기 제주도를 왕래했기 때문에 자주요. 이번에 후보들 다 자세히 먼저 봤는데 그래도 소신 있게. 투표를 마치고 인증샷을 찍는 모습도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노동조합 활동하는데 저희 조합원한테 꼭 투표하라고 알리기 위해서 이제 찍었고요. 사전투표 첫날 투표에 참여한 제주도 내 유권자는 56,700여 명. 첫날 사전투표율은 10.66%로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비슷하고 지난 6회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갑절 이상 높습니다. 지난 대선의 경우 20대 투표율이 36.4%로 가장 높고 나이가 들수록 낮아졌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을 경우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후보나 정당이 유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면서 내일 끝나는 사전투표율이 2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와 정당마다 막판 선거 전략을 짜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는 제주도지사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선거전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후보마다 지지 기반을 중심으로 투표율 올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함께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상대적으로 30, 40대의 높은 지지를 받는 민주당인 만큼 사전투표율 상승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20대, 30대, 40대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가느냐, 이것이 저의 승리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배우자와 함께 이른 아침 사전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전국적인 민주당 강세 흐름을 무시할 수 없어 방심할 수 없다며 남은 기간 제주 곳곳을 찾을 예정입니다. 13일 투표일 당일까지 한 분이라도 더 만나고 도민들의 소리를 더 듣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50, 60대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 기반 다지기에 집중했습니다. 진실성 있게 유권자들을 만나고 도민들과 대화하면 또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또 나의 구상도 얘기하면 아마 많은 지원 속에서 득표를 하고.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일주일째 거리를 누비며 유권자들에게 직접 정책 설명을 하는 이른바 발품 유세로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유세 시작하면서 이 발품 유세를 계속 해왔는데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서 끝까지 이렇게 저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생각입니다.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축협 공판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만나 비정규직 철폐 등의 공약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폐기, 비정규직 없는 사회 실현, 이런 초심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도민들께 약속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지면서 막판 선거 전략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네, 이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제주가 최대 격전지가 되면서 전국적인 관심 지역이 됐는데요. 최근에 언론사들이 발표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들을 중심으로 도지사 선거의 현재 판세와 향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 언론사들이 한꺼번에 이 여론조사 결과들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여론조사 공표 시한이 마감되면서요. 도내 언론사들은 물론이고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 3사까지 모두 6군데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그 모든 조사에서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40% 안팎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30%대에서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대부분 10%포인트가량 격차가 벌어지면서 오차 범위 밖에서 원희룡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요. JIBS 조사만 오차 범위 아닙니다. 6.1%포인트 차이였습니다. 네. 지금 현재 판세로만 보면 원희룡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왜 제주 지역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그동안 제주 MBC에서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들을 분석해보면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론조사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직후인 4월 말에는 문대림 후보가 앞서 나갔죠. 그런데 5월 말부터 전세가 역전되면서 원희룡 후보가 선두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입니다. 4월 말까지만 해도요. 민주당 지지자의 60% 이상이 문대림 후보를 지지했거든요. 그런데 5월 말부터는 50% 안팎까지 떨어집니다. 반면에 원희룡 후보 4월 말에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10%대에 그쳤는데요. 5월 말부터 30%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이 흔들리면서 이 원희룡 후보의 강세 쪽으로 판세가 옮겨갔다는 얘기인데 정당 지지도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도지사 후보는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유를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문대림 후보의 재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일었잖아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서도 부동산 업체 부회장 경력에 골프장 명예회원권까지 도덕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수세에 몰렸죠. 무엇보다도 당내 경선 후유증 때문에 경쟁자였던 김우남 전 의원 지지자들을 흡수하지 못했던 점 컸습니다. 반면에 원희룡 후보 바른미래당 탈당하고 무소속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흡수해보겠다는 전략이었죠. 예. 그리고 또 문대림 후보에 대한 의혹 계속 제기하면서 우금민 전 지사와 연결시켜서 중국 자본을 끌어들였다. 제주 사회의 적폐 세력이다 하면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갔던 부분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자, 이 네거티브 선거전이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 판세가 계속 굳어질지 아니면은 문대림 후보가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관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향후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문대림 후보로서는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표심에 최대한 호소할 거고요. 김우남 전 의원 어제부터 유세에 합류했잖아요. 중앙당 지원도 제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납골묘 논란 문 후보 측에서 계속 제기해 왔는데요. 원 후보가 결국엔 보수 정치인이라는 정체성 문제도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후보로서도 민주당에서 이탈한 표 계속 자기 표로 끌고 갈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젊은 층을 겨냥해서 대학가도 방문하고 SNS에도 신경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개혁적인 이미지 강조하면서도 문대림 후보에 대한 도덕성 공세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선거전이 더 치열해질 것 같긴 한데 유권자들은 네거티브 공방이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조인호 기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주말인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져서 밤부터는 북부와 서부,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모레인 일요일 새벽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27도 내외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남부가 25도, 서부와 동부가 24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해상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평년만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4.3 유적지인 수학주둔소가 4.3 유적 최초로 국가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4.3의 흔적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수학주둔소가 4.3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국가문화재로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4.3 유적에 대한 국가문화재 등록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는 오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제주 해군기지 판결을 정부 운영에 최대한 협력한 사례라고 명시하며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며 대법 판결 이후 강정 주민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주민들이 극심한 갈등을 겪은 만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